안녕하세요. 디바 달리아입니다. 때는 2004년 9월 3일 오후 3시 35분쯤입니다. 일본 오카야마현의 스야마시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한 츠즈시오야. 문을 열자마자 충격적인 장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의 동생인 초등학교 3학년 유키코가 방 안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몸 곳곳에는 깊게 찔린 상처가 가득했는데요. 너무 당황한 언니가 급하게 엄마에게 연락을 했고 엄마가 너무 놀라서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 시각이 오후 3시 47분이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현장에 출동했지만 안타깝게도 유키코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죠. 평범한 가족에게 하루아침에 씻을 수 없는 비극이 벌어진 것인데요. 그런데 시신을 살펴보던 경찰이 다소 특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상처의 부위가 대부분 급소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일반적으로 치명적인 죽음까지 이르게 한 자상은 아시겠지만 동맥혈이 흐르는 목이나 등, 심장 같은 급소 부분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출혈이 오면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죠. 하지만 유키코의 시신에서는 오직 복부랑 가슴 부위에만 자상이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부검으로 나온 사인 역시 이 상처들로 인한 과다출혈이었죠. 뿐만 아니라 시신에서는 치명적이진 않지만 좀 목에 졸린 흔적도 발견됩니다. 하지만 저항의 흔적이 없었다는 게 조금 이상했죠. 또한 유키코는 평소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이어서 창문을 자주 열어두곤 했는데 사건 당일 집 안의 창문은 모두 닫힌 상태였습니다. 물론 범인이 열린 창문으로 들어왔다가 범행 후 창문을 닫고 나갔을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창문 어디에서도 범인이 오고 간 흔적은 전혀 없었고 현장 전체에서 외부 침입의 흔적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집에 들어왔다는 걸까요? 문을 직접 열고 들어오지 않는 이상 외부인이 오는 건 불가능할 텐데요. 그래서 경찰이 이 사건의 범인은 면식범일 확률이 아주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이젠 유키코의 사망 전의 행적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건 당일 오후 1시 45분, 유키코의 어머니가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 후로는 쭉 집이 비어 있었죠. 약 1시간 뒤인 오후 2시 40분, 유키코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는 바로 집에 가지 않았어요. 2시 55분, 유키코가 들린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집 근처 미용실이었죠. 평소 여길 자주 들리는데 그 이유가 이 미용실에서 기르던 강아지가 있었나 봐요. 유키코는 이 강아지를 평소에 굉장히 예뻐했었어요. 그래서 학교가 오고 가는 길에 미용실에 들러서 강아지와 놀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날도 한 10분 정도 시간을 보내고 아이는 다시 집으로 향하게 되죠. 그리고 오후 3시 5분, 유키코가 홀로 걸어가는 걸 본 목격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집과 아주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렇다면 아이가 마침내 집에 도착한 시간은 최소 3시 5분에서 10분 사이로 추정이 되는데요. 근데 이때는 언니가 집에 돌아오기 불과 25분에서 30분 전입니다. 그 20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거겠죠? 이후 경찰은 부검 결과와 여러 목격자들의 증언들을 토대로 사망 시간을 좀 더 정확하게 추정해냈고 그건 바로 3시 15분에서 20분 사이였습니다. 호라? 이 말은 즉 언니가 집에 도착하기 10분에서 15분 전에 아이가 습격을 받고 사망했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이쯤 되니까 이 강하게 의심 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키코의 친언니였죠. 빈집에서 시신을 최초로 발견했었고 이 집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흔적 없이 오고 갈 수 있는 사람 중 한 명이기도 했으니까요. 게다가 사건이 벌어진 시간이 고작 10분 정도라는 아주 짧은 타이밍이었기에 범인은 원래부터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더해졌던 겁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오늘의 사건은 제목에서도 보셨겠지만 해결된 미제 사건이죠. 언니는 절대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학생 언니는 수년간 진범이 잡히기 직전까지도 네티즌들에 의해 강하게 범인으로 몰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정황적인 추리 외에는 아무런 단서도 살해 동기도 없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이 사건의 제2차 피해자가 되고 말았죠. 사건 해결에 있어 경찰이 처음 가정했던 면식범일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틀린 가정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도 일본 사이트 곳곳에서는 유키코의 언니가 범인인 것 같다라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지난 세월 소가리를 했을 언니를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자,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서 경찰은 지난 1년 동안 유키코 사건 수사에 무려 14만 명에 달하는 수많은 인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렇게 범인건과의 열정을 쏟았지만 실제로는 실마리를 풀 만한 단서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 매번 벽에 부딪히게 됐죠. 결국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일본에서 종종 미제 사건을 다루는 TV에도 등장했지만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유키코 사건은 점점 희미해지기만 하는데요. 그렇게 13살 아이의 의문의 죽음은 14년 동안이나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지난 2018년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유키코를 살해했다고 자백하는 남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의 정체는 39살의 남성 가츠타 쿠니이코. 그는 이미 지난 2015년에 벌어진 다른 사건으로 복역 중이던 범죄자인데요. 근데 마침 이때의 혐의가 어딘지 모르게 10여 년 전 유키코 사건과 유사하다라는 의심을 품게 된 경찰이 은밀히 그를 수사하던 중 드디어 자백을 받아냈던 거였죠. 우선 2015년에 체포된 혐의가 그가 효고현 히메지시에서 10대 소녀 A양의 복부를 찔렀고 사망 직전까지 가게 한 살인 미수 혐의였습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태였죠. 앞에 기억하시나요? 유키코 사건에서도 급소가 아닌 복부에 자상이 나 있었다는 점이요. 두 사건 모두 흉기로 복부를 찔렀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맞아요. 사실 이 범죄 사건에서 다소 흔한 일일 수 있지만 그의 전적을 살펴보면 아주 엽기적이게도 유사한 전과가 계속해서 발견됩니다. 지난 2000년 3월 효고현 아카시시에서 10대 소녀의 복부를 폭행하며 기소되었고 그로부터 9년 후인 2009년 9월 같은 지역에서 여자아이의 복부 폭행, 심지어 같은 달에는 또다시 효고현 히메지시에서 10대 소녀의 복부 폭행, 놀랍게도 바로 다음 달인 10월에 효고현 테자마치에서 9살 여자아이의 복부 폭행까지.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같은 달에 추가로 소녀 5명에 대한 폭행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카츠타의 범행에는 공통적으로 복부라는 키워드가 계속해서 등장하죠. 결정적으로 2015년 A양 살인 미수 사건에서는 이전에 유키코의 복부에 남아있던 자상 부위까지 너무도 유사합니다. 흉기도 물론 칼이고요. 눈치채셨겠지만 이게 모두 지리적으로 효고현에서 발생한 사건이죠. 한 지역에서 같은 수법으로 어린 여성들만 노렸다? 경찰이 그를 유키코 미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볼 이유는 너무도 충분합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카츠타는 왜 이렇게 복부에 집착했던 걸까요? 2015년 A양 살인 미수 사건 당시 카츠타는 재판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나는 소녀의 셔츠가 피로 물드는 것을 보고 싶었어요. 라고요. 좀 엽기적이고 이상한 취향이 있는 게 드러났죠? 어린 여성만 노린 것도 뒤틀린 성적 취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되는데요. 그러고 보니 과거 카츠타는 이 스스로 배를 찌르고 상처를 입혀서 병원을 오고 간 기록이 꽤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알아보니까 카츠타가 학창시절에 집단 따돌림을 당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이런 식으로 풀어왔던 것 같은데요. 이걸 여러 번 반복하다가 병원에서는 이제 곧 장폐색이 올 수도 있고 생명이 위험하다라는 진단을 받은 후에 그가 다른 방법을 모색했던 거죠. 그래서 찾은 게 자신이 아닌 어린 소녀의 복부를 폭행하는 것이었고요.
이 과정이 거듭되면서 점점 소녀의 복부에서 피가 나오는 현상에 집착하는 이상한 엽기적인 면모까지 갖게 된 겁니다. 경찰은 카츠타가 유력한 범인이라고 추정을 했고 그를 추궁하는 데는 여기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서 유키코 사건이 대대적으로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 사실상 카츠타를 지목하는 증거도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이해가 안 건 확실한데 이걸 뭘로 증명하지? 이런 답답한 상황이다 보니 카츠타의 자백을 받아내는 게 제일 중요했죠. 하지만 카츠타는 유키코 사건의 범인으로 몰리기 시작하자 강하게 부인합니다. 제가 절대 안 그랬어요. 사건 당일요? 쓸마 근처에도 안 갔는걸요? 확실해요. 자신감을 보였죠. 하지만 경찰이 쉽게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그의 알리바이가 정말 확실한지 다각도로 교묘하게 질문하면서 서서히 숨통을 조여갔습니다. 하루하루 계속해서 신문했죠.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드디어 카츠타의 알리바이가 말이 안 됐고 심지어 그게 아니라 이거였다 이러면서 진술 번복이 거듭되는데 이때 경찰의 덫에 걸리게 된 겁니다. 그러던 중 극적으로 카츠타의 입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튀어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게 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언론에 보도된 적도 없고 방송에 나온 적도 없고 또한 상상으로 만들어낼 수도조차 없는 범인이 아니면 절대 모를 법한 단서라고만 전해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죠. 아무래도 피해자가 미성년자다 보니까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문제여서 그런지 경찰이 자세한 정보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도 굳이 파헤칠 필요는 없겠죠. 물론 그게 과연 정확할까 하는 의심은 들지만요.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카츠타가 직접 말한 그 정보 있잖아요. 그 정보는 유도신문조차 없이 우연히 튀어나온 말이었어요. 만약 그가 경찰의 유도신문에 넘어갔다면 그 진술은 아예 증거 능력이 상실되면서 재판에 갈 수도 없었겠죠. 경찰은 그 단서를 파악하자마자 바로 이거다 싶어서 고스란히 증거를 수집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 또한 이건 범인이 아니면 결코 말하기 어려운 스토리다 라고 판단하면서 결국 긴긴 법정 싸움 끝에 카츠타는 유키코 살인사건의 범인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가 재판에서 털어놓은 사건 전말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사건 당일 그가 유키코를 처음 본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이전에도 여러 번 스야마시를 찾아왔었는데 랜덤으로 먹잇감을 찾던 카츠타의 눈에 마침 귀엽게 생긴 13살의 유키코가 포착된 거죠. 그는 유키코를 미행하면서 학교, 집, 학교 시간까지 미리 파악해둡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또다시 스야마시에 온 카츠타. 조용히 유키코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미용실에 들렸죠. 그걸 봤지만 몰래 숨어서 기다렸고 잠시 후 유키코가 홀로 집을 향하자 때를 엿보게 됩니다. 집에 다다른 유키코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그는 재빨리 아이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던 거죠. 완전히 계획된 범죄였네요. 당시 카츠타는 유키코가 너무 귀여워서 그냥 장난을 치고 싶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유키코의 목을 졸랐죠. 하지만 역시나 자신의 기이한 취향을 떨쳐버릴 수 없었고 배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보고 싶다는 욕구에 사로잡혀서 아이의 배를 무지막지하게 찌른 것이었습니다. 네, 이 사건은 면식범의 소행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으로 어린아이를 노린 이상 성욕자의 끔찍한 범행이었던 거죠. 이후 카츠타는 유키코가 숨을 쉬지 않자 서둘러 흉기를 들고 집을 빠져나왔고 칼은 어딘가에 버렸다고 합니다. 그저 복부 폭행만 즐기려고 했던 그는 아이가 사망하자 놀라서 황급히 도망쳤다고 진술하는데 원래 죽일 생각은 전혀 아니었다라고 호소했죠. 그렇다고 한들 사전에 타깃을 물색하고 지속적으로 같은 범죄를 벌여온 카츠타의 죄가 결코 가벼워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유키코 미제 사건은 14년 만에 극적으로 범인 검거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카츠타는 최종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023년 현재 경계성 지능장애를 주장하며 열심히 항소 중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한편 14년간 대중에게 끊임없이 범인으로 지목받았던 피해자의 언니는 드디어 동생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자신의 억울한 오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유키코의 엄마 역시 지난 14년간 매일매일 그날 자신이 집에 없었던 것을 자책하던 세월이었는데요. 늦게라도 사건의 진범이 잡히면서 가족들은 이제야 죽은 딸이자 동생인 유키코를 보내주고 마음에 묻을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유가족이 겪었을 이 고통스러운 시간은 우리로선 함부로 상상조차 할 수 없겠죠. 토요미스테리에서 몇 개 없는 마침내 해결된 일본 미제 사건.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